또 이제 중점을 뒀었는데, 이런 단계, 영역, 유형, 감정, 욕구, 이런 단계를 하게 하는 세부 내용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. 어떻게 사고하느냐, 어떻게 활동하느냐, 그거를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. 지금 여기 사례에서도 이 사례에서도 뭘 보게 되냐면은 눈물이 이제 나는데 눈물은 왜 나냐 하면은 이제 감정 때문에 나는 거죠. 원래 눈물도 별로 안 많은데 근데 눈물은 많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러면 감정이 있는 거죠.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고 분명히 감정 상태가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나고 눈물 나고 행동화가 나고 그러니 이 상태는 우리가 이제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이 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게 눈물이라는 표현으로 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스트레스, 그런 행동, 과격한 행동, 그러면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구피질에서 온 거죠. 거기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괴롭게 생각이 드는 거죠. 괴롭게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다 내려오는 거지. 편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나오진 않았겠죠. 문제 그거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내가 취업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이후로 부모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의견을 얹으면 여기에 조금 드러나긴 하지만 의견을 얻는다, 뭐 의견을 표현한다, 의견을 제시한다. 그걸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럴 때 그것이 이제 되게 불쾌하고 아니면은 괴롭고 억울하고 또 분노가 생기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는 거죠. 뭐 정황상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을 원했지만 취업을 하게 했고 그래서 취업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대학을 이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괴로운 마음이 있어서 꿈도 좌절됐던 것도 있고요.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단지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 미쳤다라든지 뭐 트리거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걸로는 이제 온전한 해결은 되지 않는 거죠. 온전한 해결이라는 거는 그냥 영역을 유형으로 바꾼다든지, 그 감정을 이해한다든지, 욕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아니라 일로 넘어와야만 이제 이게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 속에서 소원을 알게 되고, 결심이 되고, 실천하고, 또 변화를 이룰 수 있을 때, 이쪽이 이제 더 좋은 쪽인데, 이쪽의 해결을 가기 위한 길이 이제 선순환 활동을 통해서 하나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. 그러기 위해서 음, 밥이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반찬이 다 마련이 돼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준비가 돼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밥, 밥을 얻기 위해서 쌀을 씻어서 쌀을 이제 밥솥에 올려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이 단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얼마나 갈 수 있느냐라는 게 또 사례를 다룰 때에 또 좀 특이한 점이죠. 좀 달라지는 점이죠.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에서 이렇게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. 감정까지 한번 가볼 수 있습니다.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감정에서 내가 원했던 욕구까지 가볼 수도 있습니다.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 욕구를 내가 잘 이해하면은 그 다음도 갈 수 있습니다. 소원을 생각해서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건 되게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멀리 못 가게 돼요. 이런 상태에서 맨 처음에 보여지는 이런 상태에서 한 번에 이렇게 소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게
내용을 알고 있으면 가능하지만 내용을 모른다면 어려운.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, 이렇게 되긴 어렵다 할 때, 요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요 정도만이라도 올라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도, 요런 원리, 언쟁이 있을 때 눈물이 나는 원리,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. 그 감정을 자각해야 된다. 라는 것으로 갈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감정에서 그 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. 그 원하는 거를 잊지 말게, 원하는 것의 그런 어떤 한계를 이해하게.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이런 건데, 이 원하는 것이 뭘로 발전이 돼야 되냐면은 없는 것만 보면은 그 원하는 게 괴로움만 자극이 되지만 되게 있는 걸 보라보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더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에서 눈물 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대학을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를 반증하고 있냐면은 꿈이 있다 혹은 또 목표가 있다 꿈이 좌절되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꿈이 있다라는 것을 더 반증하는 거예요. 그러니 그 꿈을 끊임없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면 살수록 더 괴로움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. 그게 이제 욕구로 살아가는 거예요. 그냥 포기하자, 혹은 또 원망하자, 혹은 분노하자. 그러면 그럴수록 눈물이 끊이지 않고 스트레스 행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미친 것 같고 미친 사람처럼 굴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. 이런 상태에 있는 한. 근데 일로 넘어가서 내가 지금 취업을 했지만 이 취업 속에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. 어차피 대학 가도 대학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니까 대학을 건너뛰어서 취업을 해서 그 꿈을 이루어야지. 그래서 그 꿈을 찾아 나아가려고 한다면 거기서 취업한 이후에 결심과 실천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, 그러면 정말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그게 더 좋지. 그러지 않고 그냥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줄여서 그 문제를 유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만 얘기할 수도 있고 유형까지만 아니면은 감정까지만 아니면 욕구까지만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 뭐 소원까지만 하는 게 제일 이제 가능하겠어요. 왜냐하면 결심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거든요.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. 그러니까 유형까지 얘기하든지 감정까지 얘기하든지 욕구까지 얘기하든지 소원까지 얘기하든지 진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거기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선순환 활동이 중요해요. 선순환 사고. 선순환 사고가 뭐냐면 어, 이 답변에서는 극본적인 해석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극본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. 극본적인 사고를 할 때 선순환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 그 선순환 사고 속에서 감정도 찾고 욕구도 찾고 그다음에 소원도 찾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. 소원까지로 가는. 그러면 극본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극단적인 사고의 이제 반대로서 극단적인 사고는 이제 극단적인 어떤 하락 혹은 극단적인 파국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. 뭐 망했다라든지 끝장났다라든지 내 인생은 틀렸어라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사고. 극본적인 사고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이게 이런 어려움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. 해피엔딩의 사고인 거죠. 내러티브한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면은 극본적인 거고 그냥 다 내려가는 거를 생각하면은 극단적인 거. 극단적인 것 중에는 또 너무 허무맹랑하게 극단적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그만큼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거를 감안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.